좋아요. 오늘도 또 다른 챕터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챕터 308을 다룰 건데 솔직히 말해서 정말 충격적입니다. 브라치타가 나기에게 U20 월드컵에 출전할 기회를 제안하거든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사이가 등장해서 U20 월드컵에 출전하겠다고 하지만 단 한 팀과만 경기하겠다고 말하죠. 챕터 308, 즉 자존심 강한 닭의 시작에서는 그렘린 브라치타가 환하게 웃으며 나기에게 인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기는 그를 빤히 쳐다보다가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브라치타는 나기가 일본 축구협회 회장인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자 놀라워하며 정말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냐고 묻습니다. 아무튼 나기는 잡담을 건너뛰고 브라치타에게 자신에게서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브라치타는 더욱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나기에게 에고를 짓밟고 싶지 않냐고 묻지만 나기는 눈에 어둠이 가득한 채로 슬퍼 보일 뿐입니다. 브라치타는 나기에게 다가가며 나기에게는 부정할 수 없는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블루락에서 그를 내쫓기로 결정했다며 자신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기는 그냥 잘 모르겠다고 대답합니다. 브라치타는 이어서 U20 월드컵에서 한 팀의 최소 선수 수가 23명이라고 밝힙니다. 하지만 최대 인원은 26명이라며 그 인원을 사용할지는 팀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전에 에고에게 블루락TV 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신 남은 3명의 선수를 선택할 권한을 달라고 약속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나기에게 다시 말해 에고가 뽑은 23명의 선수 외에 자신이 직접 뽑는 브라치타 3인방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이름이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자기 이름을 따서 붙였다고 하죠. 어쨌든 그는 자신이 3명의 선수를 뽑을 것이고 그 선수들은 일본을 대표해 U20 월드컵에 출전할 기회를 얻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브라치타는 곧장 나기를 바라보며 그 3명 중 1명이 되고 싶지 않냐고 묻습니다. 나기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브라치타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하며 먼저 자신이 준비한 선발전에서 이겨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 만약 브라치타 3인방에 뽑히게 된다면 그의 모든 계약과 축구 커리어 관리를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앞으로의 축구 인생 전체가 그의 소유가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기가 블루락으로 돌아가면 에고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축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만, 이게 얼마나 미친 일인지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진짜로 에고가 총에 맞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죠. 어쨌든 브라치타는 만약 나기가 그렇게 한다면 에고를 사임하게 만들 수 있고 자신이 블루락의 새로운 보스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기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손을 내밀며 자신과 함께 블루락을 차지하고 싶지 않냐고 제안합니다. 솔직히 내가 브라치타를 아무리 싫어해도 이 장면이 엄청 멋지다는 건 부정할 수 없죠. 문어 한 마리가 그의 뒤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다시 나기로 돌아가면 나기는 자신이 정말로 블루락으로 돌아가서 친구들과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이 커집니다. 하지만 그는 슬프게도 아래를 내려다보며 브라치타에게 자신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브라치타는 그저 완전히 놀라서 나기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나기는 에고가 지금까지 한 일 중에 틀린 것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브라치타는 소리를 지르며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에고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면 나기가 애초에 왜 여기 와서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블루락에서 축구를 하고 싶다고 말하는 거냐고 따집니다. 맞죠? 나기는 그저 땅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 나기가 입을 열어 에고가 블루락을 만들었고 그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이사기와 리우와 함께 뛰면서 이렇게 열정을 느끼지 못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브라치타는 더욱 화를 내며 자기가 그저 그들의 꿈을 위한 디딤돌일 뿐이고 에고는 인정머리 없는 놈이라고 소리칩니다. 나기는 그래도 이곳이 이렇게 열정으로 가득 찬 건 에고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비를 맞으며 머리를 쓸어 올리면서 아주 냉정한 표정으로 블루락을 배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브라치타가 곧 폭발할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10대인 아이에게 물을 차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렇게 하고 맙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장면 때문에 정말 화가 났어요. 이 사람은 거의 50살쯤 되어 보이거든요. 아무튼 그는 나기에게 그렇게 쓸모없는 자신을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그의 눈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면서 나기에게 앞으로 평생 그때 자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생각하며 살 거라고 말하고 바닥까지 떨어져도 자존심을 버리지 않겠다며 그를 자존심 강한 겁쟁이라고 부릅니다. 나기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냥 슬퍼 보입니다. 갑자기 브라치타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하고 그는 전화를 받는데 그 상대가 다름 아닌 최고의 선수 이토시 사에임을 알게 됩니다. 사에는 그에게 U20 월드컵 조가 결정되었다고 말하며
일본이 나이지리아, 잉글랜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랑스와 함께 A조에 속하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브라치타는 프랑스가 엄청나게 강하다고 하면서 상위 두 팀 안에 들지 못하면 진출할 수 없다고 하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어서 사해에게 브라치타 3인방 중 한 자리는 이미 그를 위해 예약되어 있다고 말하고 선발전을 통과할 필요도 없으며 일본 축구의 브랜드와 돈을 위해서라도 사해는 팀에 합류해서 최소한 조별리그는 통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해는 차갑게 폭탄 선언을 하며 자신은 조별리그에는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브라치타는 정말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해는 이번 U20 월드컵에 오직 스페인과의 경기를 위해서만 참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좀 아우라 있는 행동이라서 저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브라치타는 알겠다고 하며 결승전에 사해가 일본에 합류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두겠다고 말합니다. 사해는 눈에 불꽃이 일기 시작하며 그래, 그리고 그가 나중에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어서 만약 일본이 2단계에서 자신 없이 이길 수 없다면 그들은 아무 가치도 없다고 말합니다. 사해는 또 자신에게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고 말하며 블루락을 희생하더라도 이제부터는 그런 이고만이 승리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마지막 자막에는 U20 월드컵은 온갖 추측으로 가득하다. 오직 승리를 원하는 자에게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챕터의 제목은 재회로 정말 기대가 큽니다. 블루락 선수들이 다시 블루락으로 돌아가서 작은 재회를 하고 그동안 했던 훈련이나 앞으로 U20 월드컵 전까지 무엇을 할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에고도 아마 U20 월드컵 전에 선수들을 다시 한번 평가하기 위해 어떤 선발 과정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 휴재가 없다는 점도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작가분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챕터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할 얘기가 정말 많거든요. 먼저 사해가 월드컵에 합류한다는 건 정말 큰일입니다. 물론 그게 스페인전에서만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사해의 경기를 볼 수 있는 기회라면 어떤 상황이든 놓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게 U20 경기 때였으니 정말 오랜만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다시 그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사해와 버니의 과거 이야기도 정말 궁금한데 그건 아마 그 경기가 열릴 때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나기 이야기를 해볼게요. 솔직히 이번 챕터를 보고 나기에 대한 존경심이 더 생겼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가 브라치타 3에 합류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적어도 지금은 나기는 브라치타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에고도 블루락 선수들도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때문에 그는 옳은 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경기에 임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좀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 존경할 만한 일이고 나기에게 그런 면이 있을지 저도 확신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나기가 브라치타가 말했던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조건은 나기의 모든 계약을 브라치타가 관리한다는 것이었는데 나기는 오직 에고와 다른 사람들만을 신경 썼고 그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제 그 조건들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정말 역겹거든요. 첫째로 브라치타가 나기의 제안과 계약,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건 정말 끔찍합니다.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야기에서 다뤄진 건 나름 반갑지만 여전히 정말 끔찍한 행동이에요. 브라치타는 사실상 나기에게 돌아갈 돈을 빼앗는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리고 에고와 관련된 그의 세 번째 조건은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물론 그가 블루락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한다는 건 이해가 가요. 그건 어쩌면 당연하죠. 하지만 그가 에고를 내쫓고 싶어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몇 화 전에 에고가 브라치타를 제대로 제압해서 자기 위치를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브라치타가 에고에게 유난히 악감정을 품고 복수하려는 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마지막으로 브라치타 3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 예정인데 아마 내일쯤 업로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확실히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요. 어쨌든 한 자리는 이미 사해에게 예약되어 있는 건 분명하죠. 그리고 나기는 거절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합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한 자리가 더 남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 어울릴 만한 좋은 후보들이 몇 명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토키미츠, 이가라시, 키라, 그리고 니시오카가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아마 키라가 가장 유력할 것 같아요. 4명 중에서 이름값이 가장 크니까요. 그리고 그는 이미 초반에 에고의 철학에 반하는 행동을 했는데 이건 브라치타가 정말로 원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어쨌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브라치타 3에 들어갈 인물과 이번 챕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하실 때 댓글과 좋아요도 남겨주시면
알고리즘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화면에 뜨는 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